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위치다의 성정모입니다. 우버가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S&P 500 편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S&P 500에 편입된 건지 먼저 확인해보고 S&P 500에 편입되면 이후 수익률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2024년에 S&P 500 편입이 기대되는 주식 1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입이 기대되는 12개 기업은 S&P 500 편입 기준을 충족하면서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하고, 약간 시가총액은 작지만 깜짝 이슈로 한번 편입될 만한 기업들 제 나름대로의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우버를 S&P 500에 이제 편입시킨다고 여기 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편입 일자는 12월 18일이고요. 우버하고 함께 S&P 500에 편입되는 기업들로는 자빌이랑 빌더스 퍼스트 소스가 있는데, 이제 자빌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조립 업체로 이제 애플 에어팟 공급 체인 중 하나인 기업이고, 그리고 빌더스 퍼스트 소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건설업자들한테 이제 건설 자재 B2B 형태로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퇴출되는 기업으로는 실드에어, 알래스카 에어그룹, 솔라이츠 테크놀로지스가 있는데, 이 세 개의 기업은 현재 S&P 500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 1위, 2위, 3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가 계속해서 S&P 500에 편입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기준 때문에 이번에 편입을 발표된 건지 한번 이 다음 자료에서 S&P 500 편입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의 편입 기준 보시면은 첫 번째로 미국에 본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외에 본사가 있으면은 S&P 500에 원래는 편입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형태들이 약간 좀 느슨합니다. 꼭 이걸 깐깐하게 다 100% 지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NXP 세미컨덕터 그런 거는 뭐 네덜란드에 이제 본사가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 뭐 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캐나다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S&P 500에 편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 본사를 두어야 한다, 이게 편입 기준이긴 한데 그렇게 깐깐하게 체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외 조항이 그렇게 두 기업 존재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S&P 500에 편입된 기업들 시가총액 사례를 보면은 약 14빌리언 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P 500에 편입되려면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이 유동성을 위해서 최소 거래량, 최근 6개월간 이제 매달 평균 25만 주 이상 거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고 이제 S&P 500 편입 기준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 4분기 연속 흑자가 100% 이제 4분기 연달아 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최근 12개월 TTM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연간 흑자가 나타나면은 이제 좀 S&P 500에 편입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S&P 500 편입 기준 원문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저티브 어닝스 이렇게 최근 4분기 연속 흑자 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유동성, 그리고 또 IPO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뭐 이런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100% 깐깐하게 본다기보다는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점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를 보면은 우버 순이익이 이렇게 지난 약 12개월 전, 그러니까 이거 작년 4분기라 해야겠죠? 작년 4분기에 이렇게 분기 흑자를 기록했고, 그 다음 분기에는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연달아 최근 2분기 이렇게 흑자를 기록했죠. 이렇게 보면은 아까 보니까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한댔는데, 근데 여기 최근 4분기 연속 흑자가 아니지 않냐, 뭐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 4분기 흑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기 TTM 기준, 그러니까 최근 12개월 기준이죠. 최근 12개월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 구성위원회에서 우버를 S&P 500에 편입시켜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최근 4분기 꼭 지킨다기보다는 최근 12개월 내에 이제 순이익 기록했는지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S&P 500에 편입되면은 이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올해 2023년에 S&P 500 편입된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3개 기업 외에 올해 이제 편입된 기업들은 이렇게 8개가 있거든요. 이 8개 기업들의 S&P 500 편입 발표 이후 수익률을 이렇게 제가 직접 구글 파이낸스 통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일단 가장 첫 번째 발표된 기업은 이 3월에 발표되었던 페어이삭, 그 피코 스코어 만드는 기업이죠. 또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이 기업이 이제 3월 3일에 S&P 500 편입 발표 이후로 59.91%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6월에 이제 팔로알토 네스트웍스, 이것도 이제 이때 S&P 500 편입된다고 발표했을 때 값 기준 그 최근 12개월 흑자 이제 전환 처음 되면서 S&P 500 편입됐는데 이것도 발표 이후에 30.59%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존슨앤존슨에서 분사된 소비재 부문인 이 캔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P 500에 편입되고 마이너스 11.39% 하락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은 S&P 500에 편입되고도 주가가 하락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편입 발표됐던 블랙스톤이랑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각각 9%, 1.76%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랄토 코퍼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이제 헬스케어 그 복합업체 다나워에서 분사된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좀 캔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핀오프된 기업들은 그 S&P 500에 편입되더라도 약간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에 S&P 500 편입된다고 발표됐던 룰루레몬이랑 이 허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좀 눈치채셨겠지만 일반적으로 S&P 500에 편입된다고 하면은 다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캔뷰나 베럴토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 존슨앤존슨이랑 그 다나워에서 분사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약간 분사 이후에 S&P 500에 편입된 기업들은 이렇게 좀 발표 이후에 주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나타난다는 거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뭐 우버나 자벨, 퍼스트 그 빌더스 퍼스트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스핀오프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편입 발표 이후에 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S&P 500에서 이제 편출된 기업들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올해 S&P 500에서 편출된 기업은 7개입니다. 보시면 그 아까 이 편입된 기업은 8개잖아요. 근데 편출된 기업은 7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조금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S&P 500에도 사실 500개 기업이 아니라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A, 구글 C 뭐 그런 식으로 이제 2개 상장돼 있고, 또 이제 뭐 뉴스 코퍼레이션 그런 것도 2개씩 상장돼 있다 보니까 S&P 500에 현재 503개 그렇게 그 종목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편입 기업이랑 편출 기업 수가 같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루멘 테크놀로지, 이 기업 3월 3일에 퇴출당하고 이제 이후로 마이너스 53% 하락했고요. 그리고 또 DC 네트워크스, 이거 팔로알토하고 교체당한 뒤로 마이너스 46.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링컨 내셔널이랑 뉴엘 브랜드, 이거는 각각 블랙스톤이랑 에어비앤비한테 자리 내줬는데 이후에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주가 상승한 사례는 하나 있었습니다. 이 DXC 테크놀로지, 이것만 이번에 S&P 500에서 올해 퇴출당하고 이렇게 주가 상승한 사례네요. 그리고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있었는데 이거는 피인수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합병되면서 이렇게 뭐 주가 수익률 체크할 순 없고요. 그러니까 S&P 500에서 퇴출당하는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좀 주가 퍼포먼스가 저조하고 기업 가치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퇴출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렇게 기업이 피인수 되면서 퇴출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가논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33.6%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S&P 500에서 퇴출된다고 발표되면은 이후의 수익률도 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에서 이제 다음에 퇴출될 기업들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거 직접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 핀비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핀비즈에서 여기 스크리너 들어가시고, 스크리너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S&P 500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마켓캡, 시가총액 역순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순서대로 나와요. S&P 500 내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솔라엣지, 실드에어, 알래스카 에어그룹 이렇게 3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시가총액 작은 기업 3개 이번에 그 S&P 500에서 퇴출된다고 발표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다음 분기에 S&P 500에서 퇴출될 만한 기업이 뭔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다음 분기, 그러니까 다음 3월에 또 지수 이걸 구성할 때
이 순서대로 나온다면은 뭐 자이언스뱅크 코퍼레이션, 뭐 모학 인더스트리, 월풀, 코메리카 이런 기업들이 S&P 500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S&P 500 내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약간 그 뭐 오징어 게임 하듯이 기업 가치를 높이지 못하면은 S&P 500에서 다 퇴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조금 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이 애써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순서대로도 S&P 500에서 퇴출되는데 또 다른 퇴출 케이스, 아까 액티비전 블리자드 사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2024년에 S&P 500에서 퇴출이 확정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고요. 두 번째 헤스입니다. 이 기업들 둘 다 시가총액 뭐 40빌리언, 50빌리언 넘는 기업들인데 각각 에너지 거인들인 엑슨모빌이랑 쉐보론한테 인수됐고요. 인수되면서 이게 내년 이제 상반기에 인수합병이 완료되면은 자연스럽게 S&P 500에서 이 두 기업 퇴출되고 다른 기업들이 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이걸 채울 수 있을지 S&P 500을 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하고 헤스를 대신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이제 캔뷰랑 그 베럴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다나오랑 존슨앤존슨에서 분사된 기업들, 그 기업들이 S&P 500에 이제 편입됐듯이 여기에도 내년에 이제 또 편입될 그럴 케이스로 편입될 기업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 스피노프로 S&P 500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이 인텔에서 스피노프 한다고 이제 발표한 알테라, 이거 FPGA 칩 만드는 그 사업부죠, 인텔에. 이 알테라를 내년에 스피노프 한다 해서 이게 만약에 스피노프 되면은 내년에 좀 S&P 500 편입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전에 GE 버노바, 이거 이제 스피노프 완료한다고 하죠. GE가 현재 GE 에어로스페이스랑 GE 버노바 이렇게 두 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GE 헬스케어는 작년에 이제 그 스피노프 완료하고 GE 헬스케어는 S&P 500에 편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GE 버노바, 그러니까 GE의 신재생에너지랑 전력사업부 이거 그 스피노프 하면은 GE 버노바도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 상당히 높겠고요. 근데 앞서 보았듯이 이제 스피노프 돼서 S&P 500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캔뷰나 베럴토 두 가지 모두 다 S&P 500 편입 이후에 주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테라랑 GE 버노바 만약에 S&P 500 편입되더라도 한번 좀 주의할 필요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2024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S&P 500에 편입될 만한 기업들 12개 이렇게 한번 선택해 봤는데 그 좀 제 뇌피셜도 가미됐고 약간 수많은 기사들 토대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왜 12개 준비했냐면 올해 이제 앞서서 그 10월까지 나온 S&P 500 편입 기업 8개랑 그리고 또 우버, 자벨, 빌더스 퍼스트 리소스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에는 11개 편입됐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편입될 수 있겠다 싶어서 12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내년에 첫 번째로 S&P 500 편입 기대되는 기업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입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미국의 그 이제 사모펀드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스톤, KKR,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이제 칼라일 뭐 그런 정도로 네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모펀드 기업으로 꼽히는데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좀 사모 대출 시장에 강점이 있어요.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렇게 기업 가치 73.23빌리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덱스 여기 아무데도 포함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S&P 500에 충분히 편입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켓캡 이 시가총액은 핀비즈 기준으로 했는데 약간 이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도 얼추 이 부근에서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P 500 편입이 기대되는 기업은 KKR입니다. KKR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기업인데 이거 역시 시가총액 66.26빌리언 달러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어떤 지수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S&P 500 편입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 이 두 개 기업은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어떤 기업을 대체할 것인가 하면은 그 앞서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랑 KKR이 사모펀드로서 이 파이낸셜 섹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 파이낸셜 섹터에 여기 지금 지역은행,
자이언스 뱅 코퍼레이션이랑 코메리카 두 개가 이제 S&P 500에서 시가총액 가장 작은 기업들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만약에 퇴출된다면은 충분히 KKR이나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S&P 500에 편입 기대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인데 최근에 사이버 보안 기업들 정말 강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처음으로 이제 갑기준 분기 흑자를 처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그 우버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우버도 작년 이맘때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고 이제 1년 지나서 S&P 500에 편입됐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기 흑자 기록할 수 있다고 자신 내비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S&P 500에 편입된다면은 이제 2024년 한 12월 뭐 그때쯤에 S&P 500 편입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시가총액 이렇게 큰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PC 업체죠. 그리고 최근에 AI 서버 부문에서도 좀 강점 발휘하고 있고요. 이 기업도 현재 인덱스 어디에도 포함되고 있지 않는데 이 시가총액 보면은 충분히 S&P 500 편입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팔란티어도 S&P 500에 충분히 편입될 만한 이 기업 가치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업도 이제 갑기준 그 분기 흑자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간 흑자 이제 기록할 게 2024년에 확실시 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S&P 500 내년에 편입 가능성 상당히 높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셰니어 에너지인데 셰니어 에너지는 미국의 1위 LNG 터미널 운영 업체이죠. 사빈패스 터미널이랑 이제 코퍼스 크리스티 LNG 터미널 그렇게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는 각각 미국의 1위, 3위 LNG 터미널입니다. 그 LNG 수요가 좀 이 LNG 수출이 미국이 유럽향 LNG 수출이랑 아시아향 LNG 수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 액화 천연가스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좀 이것도 그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이 기업이 좀 편입될 수 있다 그렇게 뇌피셜로 한번 생각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S&P 500 내에서 현재 XL이 에너지 ETF에 이 23개밖에 구성 종목이 없습니다. 이게 S&P 500 그 지수 중에서 가장 적은 수거든요. 23개가. 근데 이 23개인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이 PXD 주식이랑 헤스 이거 두 개 이제 내년에 S&P 500에서 퇴출당하죠. 편입됐 그 인수합병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1개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에너지 기업 두 개 퇴출을 시킨다면은 이 에너지 섹터에 있는 기업인 셰니어 에너지 충분히 S&P 500에 그 자리 대체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미국의 이제 그 CTV 광고랑 어쨌든 광고 좀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 이것도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은 충분히 S&P 500에 편입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건 기대감 존재하고 있고요. 이 기업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갑기준 계속 연간 흑자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바 시스템즈입니다. 비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충분히 그 헬스케어 기업 중에 현재 S&P 500에서 퇴출될 만한 기업이 하나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퇴출된다면은 충분히 그 자리를 노릴 수 있는데 한번 이거 어떤 기업이 퇴출될 만한지 보시죠. 여기 자료에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엑스레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덴츠플라이 시로나 그러니까 이제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 엑스레이 캐드 그거 만드는 그 CT 엑스레이 만드는 업체인데 이 덴츠플라이 시로나가 현재 S&P 500에서 시가총액 작은 기업으로 그 10위 안에 들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퇴출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바 시스템즈 충분히 헬스케어 섹터에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이코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좀 산업재 부문에 항공 부품은 물론이고 이제 각종 뭐 산업 부품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좀 S&P 500에 이런 산업재 이런 기업들을 많이 편입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뭐 허벨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헤이코도 내년에 S&P 500 편입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시티즌스입니다. 이 기업 그 올해 초에 지역은행 사태 때 그 처음으로 이름 알린 기업 중 하나인데 이제 그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SVB 여기 자산을 다 얘네가 인수했잖아요. 퍼스트 시티즌스가.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인하되고 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 인수한 자산들 다 나중에 좀 더 좋아지고 이제 자산 가치 회복하고, 그리고 또 얘네가 퍼스트 시티즌스가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하던 업무를 거의 다 이제 이어서 하고 있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것도 내년에 그 아까 봤듯이 자이언스 뱅 코퍼레이션이랑 코메리카 이 두 개 기업이 시가총액 작다 보니까 이거 퇴출되면은 충분히 그 사모펀드 기업들이랑 함께 이 금융 섹터에서 S&P 500 편입 기대감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데커스 아웃도어도 S&P 500에 편입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이게 S&P 500에 무조건 시가총액 크다고 다 편입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여기 나오는 기업들, 지금까지 본 기업들 다 이제 그 우버보다는 작지만 이제 자빌이랑 그 빌더스 퍼스트 소스보다는 다 시가총액 큰 기업들입니다. 근데도 이제 그렇게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도 많이 편입시키잖아요. 그래서 데커스 아웃도어도 충분히 내년에 이제 편입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물론이고 최근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 이 의류 기업 하나 있죠. VFC 코퍼레이션, 반스랑 노스페이스 모기업. 이 기업이 만약에 이제 퇴출 당한다면은 데커스 아웃도어가 이 자리 대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레녹스 인터내셔널인데, 이 기업도 약간 뭐 허벨, 자빌, 빌더스 퍼스트 소스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꼽아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뭐 한 14.87빌리언 이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미국의 히트펌프랑 그리고 온수, 그리고 이제 HVAC 시스템,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죠. 그런 거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충분히 내년에 한번 편입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히트펌프 시장 워낙 강력하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월풀이, 미국의 월풀 하면은 이제 뭐 LG전자나 삼성 같은 이제 가전제품 만드는 데인데, 근데 월풀도 시가총액 이렇게 작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퇴출당한다면은 충분히 레녹스 인터내셔널이 그 자리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그 한번 뇌피셜 겸 약간 좀 수많은 기사들에서 다루고 있는 S&P 500 편입 기대 기업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